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토요일이고요. 제 S&P 500 투자일지 남기는 날인데요. 사실 오늘 영상은 S&P 500 투자일지보다도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다음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그런 치열한 논의 끝에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과천 아파트 살 거 아니면은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잘 팔고 전세로 가는 걸로 잠정 결정을 냈는데요. 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무래도 S&P 500 투자일지 영상이니까 간단히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제 S&P 500 투자 목표는 38.88%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이 그래프죠. 역시나 이 점선 위에서 지금 이 파란 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초과 달성 2030년쯤에는 입회했으면 충분히 1년 동안 쓰는 돈을 S&P 500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익금 자체는 73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환율이 저번 주에 1310원대에서 이번 주 보니까 1340원 후반대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가 0.5%가 저번 주 대비해 가지고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투자 수익률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요. 5별 투자 실적 10월 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투자금 불입을 더 못했는데 저는 이 다른 그래프는 안 보고 이 빨간색 그래프 계속 늘어나는 거, 월급 받아가지고 투자금 늘리는 거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 수량은 4주 타이거 미국 S&P 500을 4주 샀는데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푼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6만 한 8만 원어치 가까이 좀 샀습니다.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예수금이 34% 정도로 30% 정도까지만 모으고 나머지는 이제 리밸런싱 하는 목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수금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왔습니다. 잠시 동안 저희도 다음 이사갈 아파트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아파트에 몰빵하는 걸 한번 고민하게 됐는데요. 최상급지로 가고 싶었던 거죠. 지금 과천을 보고 왔어요. 여기서 뭐 서울, 뭐 강남, 서초, 방배 혹은 뭐 7호선 라인에 뭐 상도, 흑석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제가 출퇴근을 경기 남부 쪽으로 해야 되다 보니 서울에서도 한강을 넘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한강 아래에서 서울 아래 부분도 사당도 좀 힘들 것 같고 경기도 남부 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분당하고 판교 그리고 과천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분당 판교도 거리가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일단 제끼고 이제 과천이 남았었죠. 그래서 과천을 좀 찾아보니까 대충 지금 또 급등이 나왔더라. 요즘에 이제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충 한 17억대 정도 20평대 아파트겠죠. 17억대 신축 들어가려면은 취등록세만 지금 5,600만 원 거의 6천에 육박을 하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계산을 곰곰이 돌려봤는데 저희가 아내랑 저랑 합쳐가지고 성과금 제외하고 순수 받는 월급만 1,000만 원 가까이가 좀 되고 그리고 키우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한 10억을 받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생활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외여행 같은 거 아니면 뭐 좀 마음대로 그래서 킹크랩을 마음대로 먹는다든가 이런 건 못하겠지만 충분히 살 수는 있겠다라는 계산이 썼었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최상급지에 등기를 한번 쳐보나 생각을 했었고 가격이 근데 계속 제가 지금 호갱노노니 아파트 실거래가 옆을 깔아놓고 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4평 지금 19억 8천 이렇게 지금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을 이제 팔아야지 어쨌든 간에 과천에 갈 수 있는 현금이 나올 거고 그런데 저희 동네는 이제
비교적 하급지에 속하다 보니까 거래가 좀 잘 안 일어나고, 그런데 과천은 또 비싼데도 거래가 활발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최소한 이 과천은 못 가더라도 그 옆에 있는 인덕원이나 평촌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신축을 해서. 그래서 임장까지 한 3번 갔죠.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뭐 아파트를 최대한 뭐 좋은 데로 가고 매수하고 S&P 500 투자 비중을 줄이자 이런 데까지 의견이 또 한번 갔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곰곰이 저희는 그걸 봤어요. 앞으로 우리 부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네, 이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40대, 50대를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에 그런 등기를 쳤다는 어떤 프라이드 이런 걸 누리면서 그런 재미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좀 비싼 걸 안 하더라도 뭐 여행을 좀 더 다닌다든지 추억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다못해 보톡스를 한 대 더 맞는다든지, 뭐 헬스를 PT를 끊어서 또 받는다든지, 혹은 좋은 차도 한번 타본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금방 60대 되고 할배 되거든요. 할배, 할매가 되는데, 이때 가가지고 60대 돼가지고 뭐 한 50, 그때 되면 50억 정도 하겠죠. 50억대, 100억대까지 간다고 치고, 그런 과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4, 50대 젊은 시절을 좀 안타깝게 보낼 텐데 뭐가 과연 남는 게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정리해놨던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S&P 500에 투자하는 게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냐를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2014년 1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과 이 S&P 500 대표하는 ETF죠. 스파이를 샀을 때 현재 24년 9월 기준으로 순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상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당연히 1등이 스파이고 296%로 거의 3배가 늘어났고, 과천주공은 290%, 향촌 롯데, 평촌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거긴 231%. 네. 소초레미아는 애초에 좀 비쌌기 때문에 그런지 230% 정도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아파트가 그래도 있어야지 주식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 주식과 다르게 코덱스 200 보세요. 134%, 34% 늘었습니다. 다른 거는 막 3배 갈 동안.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 그런 세대들은 아주 무모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4년 1월로 본 게 우리나라 아파트에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르기 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있죠. 이 침체기에서 상승 초입으로 갈 때를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랬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과천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랑 비교할 때 아주 유리한 시점에 제가 비교를 하게끔 해줬어요. 왜냐면은 이미 상승하던 중간에 비교를 하면은, 제가 뭐 여기 자료 넣지 않았습니다만 스파이가 거의 압도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너무 제가 안 그래도 S&P 500을 편애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더 편애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최대한 과천주공 8단지한테 유리하게끔 비교를 해봤고, 그리고 이 차트는 단순하게 가격 변동 추이만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린도 아파트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내고 전세를 사게 되면 전세대출을 내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아파트 살 때 취등록세,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6천만 원 나오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야지만이 자세한 판단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걸 이번에 해봤고요. 그리고 이건 확실히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앞으로 S&P 500이 쭉 오를지 혹은 떨어질지, 아파트가 쭉 오를지 떨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판단을 그런 가정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하락할 거라는 믿음이 강하면은 아무런 투자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상승할 거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 이 시뮬레이션에 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싸리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2014년 1월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인생극장 A, B처럼 A는 아파트를 샀을 때, B는 S&P 500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투자했을 때 어떤
24년 9월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금 플랜 A부터 D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플랜 A가 1순위였거든요. 과천주공 8단지를 19억에 사고, 그래서 5월 대출 한 480만원 갚고, 플랜 D는 평촌이나 인도권쯤에 저렴한 전세 아파트 6억대, 그리고 이거의 전세자금 대출을 80%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S&P 500과 뭐 SCHD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몰빵 투자하는 건데요. 이게 플랜 A와 D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과천주공 8단지에 살면서 우리 항천 롯데 거의 이제 전세로 쭉 사는 거죠. 이러면서 S&P 500 투자하는 건데,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어떤 과천주공 8단지를 고른 이유는 역사가 이제 오래되었고 가격 데이터를 구하기가 쉬웠다. 그리고 요거 8단지는 이미 DH 현대건설 고급 브랜드죠. DH 리볼리스로 재건축이 확정되었고, 현재도 이미 실거래가로 19억이 찍히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죠. 그리고 과천주공 8단지는 그리고 시세를 KB부동산에서 가져오는데, 그쪽 보면은 이제 중위평균가, 하위평균가, 상위평균가가 있는데, 아파트한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상위평균가를 사용했습니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플랜 D는 전세 아파트를 살잖아요. 그래서 평촌의 대장이라고 하는 입지도 좋고 뭐 그런 향천 롯데 33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천 롯데에 전세로 살면서 S&P 500에 투자하는 경우를 이 과천주공 8단지를 매수해서 사는 경우랑 비교한 거죠. 그 전세보증금은 2014년 1월부터 이제 9월까지 전세보증금도 쭉 오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기간의 평균으로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6억 5천, 뭐 7억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6억 5천에다가 2014년 1월 달에는 3억 3,700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기간의 평균을 보니까 5억 1,9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전세보증금에 들어가는 어떤 부수적인 비용들을 추정하는 데 쓸 거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아파트를 사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엄청 뭐 한 10억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플랜 D도 형평성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에 최대한 제 돈을 깔고 있지 않도록 80%그 전세대출 한도를 풀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ETF는 부를 사용했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백테스팅을 하고, 배당금은 재투자를 하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하는 게 복잡해지거든요. 한없이 또 이렇게 기타적인 부수비용, 재산세, 배당소득세, 인지대,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되는 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같은 거는 뭐 아주 큰 돈, 취등록세는 크기 때문에 넣었는데 나머지 몇백만 원 수준이라서 일단은 뺐고, 그래서 반영되는 건 취등록세랑 대출 이자까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제 과천주공 8단지, 향천 롯데 살면서 S&P 500 투자한 걸 비교하면은 2014년 1월 기준으로 이런 인생극장 A, B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S&P 500이 아파트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뜻인데, 3,830만 원 정도가 과천주공을 샀을 때보다 돈이 좀 자산이 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의 한 2.5% 정도로 아주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제가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뭐 비교를 했는데, 엑셀에다 입력값들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저희 형편을 봤을 때 지금 사는 아파트를 처분하면은 순수 현금이 한 8억 5천, 9억 좀 안 되게 나올 것 같고, 향천 롯데 전세 보증금은 현재 기준으로 6억 5천이죠. 근데 이게 뭐 지금 7, 8억 하는데 뭔 소리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세로 저희가 가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애가 없고, 그리고 자차로 셔틀버스 타고 출퇴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군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역세권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이 예산 안에서는 평촌 쪽에 어떤 전세집이든 충분히 30평대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뭐 과거로부터 많이 변했었지만은 어쨌든 주담대와 전세 모두 4%로 일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 1월에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순수하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각각 분배 투자했다라고 이제 비율로 좀 계산을 해가지고 주담대랑 전세대출
그런 거 넣었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2014년으로 타임머신을 지금 타고 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수준도 그러면은 이제 줄어들겠죠. 과거에 아파트 가격 샀던 것처럼 줄어든 상태에서 과천주공 8단지를 매수한 거, 그리고 S&P 500을 매수하고 향촌 롯데에 살았을 때,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만큼 S&P 500에 매달 추가로 투자한다. 그런 개념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가는 돈만큼, 써야 되는 돈만큼 그 S&P 500도 투자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겠죠?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있어요. 향촌 롯데를 아예 그냥 뭐 전세가 아니고 매수해서 사는 경우와 똑같이 향촌 롯데에 살면서 S&P 500에 전세로 살면서 S&P 500 투자하는 경우, 이때는 압도적으로 S&P 500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억 9,400만 원이나 S&P 500 투자하는 경우가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백테스팅 할 때 최초 시작 자금을 28,002억, 네, 이 정도를 넣어가지고 놓고, 그리고 매달 대출금 갚는 것만큼 612불만큼을 매달 투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이거를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이 정도의 S&P 500은 가치를 갖고, 아파트는 여기서 제가 사실 주담대를 갚으면은 원금도 상환을 하잖아요. 원금 상환하는 것만큼 제외하고, 그럼 대출도 줄어드는 상태니까 그 대출만큼을 빼고 아파트 가격을 넣었을 때 10억 3천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보증금 대출도 80%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50%만 낸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가 50% 냈을 경우인데, 물론 매달 내는 원리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죠. 전세보증금 대출금리는 4%인데 S&P 500의 연평균 성장률은 10%예요. 그때문에 6% 정도가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대출을 내는 게 이익이겠다. 이런 6,800 정도밖에 이제 S&P 500이 이기지 못했잖아요, 아파트를. 그래서 만약에 전세 아파트 사는 그런 걸로 간다고 하면 최대한 제 돈을 전세보증금을 깔고 있지는 않아야겠다. 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건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미래 전망이 과거의 20, 30년 고성장기 때처럼 좋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네, 뭐 폭락한다는 말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처럼 과천주공 8단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S&P 500에 버금갈 만큼 올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S&P 500에 해당하는 미국은 앞으로도 기축통화국이면서 세계의 패권국이고, 그리고 AI가 이미 앞서가고 있죠. 테슬라부터 해서 뭐 챗GPT니 엔비디아니,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로 따져볼 수 없을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 선도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구 구조도 매우 아름다운 이런 항아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최상급의 아파트가 아니면은 S&P 500의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는 거 확인이 좀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로 노후 대비를 하잖아요. 자산을 불리려고 하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주식으로 노후 대비를 합니다. 이건 뒷장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 5번째, 우리 부부가 40, 50대를 주담대 월 480만 원씩 갚으면서, 480만 원도 지금 480만 원이 되게 커 보이긴 하는데 사실 5년, 10년만 지나도 월급은 계속 꾸준히 오른다는 전제하에 이 48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미 그 과천주공 8단지만 해도 10년 전 가격이 뭐 6억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주담대를 냈으면은 3억 언저리였고, 이때 5월 150 정도 갚았으면은 이때 당시엔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텐데, 지금 15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처럼 느껴지는 않는 것처럼 480만 원도 물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은 지금처럼 부담이 안 될 거라고 믿긴 하지만, 그 5년, 10년이라는 게 우리 인생, 이미 40대에 곧 접어든 우리 부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간일 수도 있는데 그때 아파트를 짊어지고 사느라 추억을 위한 그런 돈을 쓰는 거를 양보해야 된다는 게 좀 싫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1, 20년 후에 이 과천주공 8단지가 DH 르블리스가 되고 만약에 50억, 100억짜리 아파트가 된다 한들 우리는 그때 이미 50대 중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플 거고 뭐 어디 가가지고 마음껏 수영하고 뭐 트레킹하고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게 딱 와닿는 말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병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아파트를 짊어지고 사느라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참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 되나? 그때 가서 리블리스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될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투자는 물론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파트는 떨어져도 그냥 깔고 앉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버티면 그만이거든요. 버티면은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는 시점까지 존버가 가능한데 S&P 500은 쉽게 살 수 있지만 쉽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 출렁출렁 할 때 우리가 과연 심리적으로 안 팔고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긴 할 거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이 되게 신앙처럼 받들어지듯이 미국은 주식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어디 재테크 단톡방에서 가져온 짤방인데 좀 읽어보면은 미국은 가계자산의 68%가 금융이고 한국은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떨어지면 안 되고 부동산을 돈 번 사람들도 물론 많고 제가 KB 부동산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부동산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괜찮은 들어본 데 있는데 들어본 데 부동산들은 그래서 하여튼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다르겠죠. 미국 정부는 주식이 떨어지면은 표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폭락하면은 큰일이 나죠.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고 관료들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너무 급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 할 거고, 말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절대로 폭락하는 거를 우리나라 정부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들은 원치 않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S&P 500 투자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폭락론자라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그런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제가 이거는 아내한테 말해줄 거를 요약을 좀 하다 보니까 피치 않게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봐주셨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은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